이곳에 온 지도 벌써 4개월 가까이 되었어. 나는 지난 4개월 동안 너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너에게 공정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 나는 내게 좀 더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공정하게 행동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그다지 정상적인 게 아닐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 나이 또래 여자애들은 대개 공정이란 말은 쓰지 않기 때문이야. 보통 젊은 여자애라면 사물이 공정한지 어떤지 하는 건 근본적으로 별 상관하지 않으니까. 지극히 평범한 여자애라면 무엇이 공정한지 아닌지보다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어떻게 하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사물을 생각하기 마련이야. 공정이란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사용하는 말인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이 공정이라는 말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 것처럼 느껴져. 아마도 무엇이 아름답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건 내겐 너무나 번거롭고 까다로운 명제라서 그만 다른 기준에 매달려 버리게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공정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보편적이라든가 하는 건 말이야. 하지만 아무튼 나는 나 자신이 너에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를 무척이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상처받게 했으리라 생각해. 하지만 그로 인해 나 역시 나 자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으며 상처를 입혔어.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변호를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 만일 내가 너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남겼다면 그것은 너만의 상처가 아닌 나의 상처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 일로 나를 미워하거나 하지 말아줘.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야.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완전한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너에게 미움을 받거나 한다면 나는 정말 산산조각 나버릴 거야. 나는 너처럼 자신의 껍질 속에 들어가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나는 사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나에겐 어쩐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때론 네가 몹시 부럽기도 했고 너를 필요 이상으로 끌고 다니게 된 것도 어쩌면 그 탓인지도 몰라. 사물을 보는 이런 견해는 어쩌면 지나치게 분석적인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곳의 치료 방법은 결코 지나치게 분석적이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나 같은 입장에 처해 몇 달이고 치료를 받다 보면 어차피 많든 적든 분석적이 되어버리게 돼. 뭔가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탓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이러한 걸 의미하며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다. 하고 말이야. 이런 분석이 세계를 단순화하려는 건지 세분화하려는 건지 나로서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그때에 비하면 나는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것도 참 오랜만이야. 7월에 내게 보냈던 편지는 온몸을 쥐어짜는 느낌으로 썼지만 솔직히 말해 무슨 말을 썼는지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 지독한 편지는 아니었는지 몰라. 이번엔 제법 차분한 심정으로 쓰고 있어. 맑은 공기, 밖으로부터 차단된 조용한 세계, 규칙적인 생활, 매일 하는 운동. 역시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자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들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야. 물론 글로 써놓고 보면 나 자신이 말하고 싶었던 것의 아주 일부분밖에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누군가에게 뭔가 적어 보내고 싶다는 기분이 든 것만으로도 지금의 나로서는 행복해. 그래서 나는 지금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은 저녁 7시 반이야.
저녁 식사도 했고 샤워도 방금 끝냈어. 주위는 조용하고 창밖은 캄캄해.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아. 평소에는 별이 참 아름다운데 오늘은 흐려서 보이지 않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별에 대해 잘 알아서 저것은 처녀자리고 저것이 사수자리라고 내게 가르쳐주곤 해. 아마 날이 저물면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별에 대해 잘 알게 된 것이겠지.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이곳 사람들은 새랑 꽃이랑 벌레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 자신이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게 무척 기분이 좋아. 이곳에는 모두 70명쯤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생활하고 있어. 그 밖에 스태프가 20명 남짓 있어. 무척 넓은 곳이라서 이 정도는 결코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없어. 오히려 한산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몰라. 사방으로 드넓게 자연이 충만해 있고 사람들은 다들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 너무 조용해서 때때로 여기가 정말 현실 세계가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야. 하지만 물론 그렇진 않아. 우리들은 어떤 전제 아래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나는 테니스와 농구를 하고 있어. 농구팀은 환자, 이런 말은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 환자와 스태프가 섞여서 구성되어 있어. 하지만 게임에 열중하다 보면 누가 환자이고 누가 스태프인지 점점 알 수 없게 돼. 이건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한 이야기지만 게임을 하면서 주위를 보고 있자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일그러져 보이는 거야. 어느 날 담당 의사에게 그 말을 했더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옳다고 했어. 그는 우리들이 이곳에 와 있는 건 그 비뚤어진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비뚤어진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라고 했어. 우리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그 비뚤어진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야. 사람마다 걸음걸이에 버릇이 있듯이 느끼는 방식이나 사고방식, 사물에 대한 견해에도 버릇이 있고 그것은 고치려 해도 갑자기 고쳐지는 것이 아니며 무리하게 고치려 들면 다른 데가 이상해져 버린다는 거야. 물론 이건 지극히 단순화한 설명이고 그런 건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어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가 말하려는 뜻을 어슴푸레하게나마 알 것도 같아. 우리는 확실히 자신의 비뚤어짐에 잘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그 비뚤어짐이 불러일으키는 현실적인 아픔이나 고통을 적절하게 자기 안에서 자리 잡게 할 수 없어서 또 그런 것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이곳에 들어와 있는 셈이야. 이곳에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신이 비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바로 그 점이 이곳이 바깥 세계와 전혀 다른 점이야. 바깥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비뚤어진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 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세계에서는 비뚤어짐이야말로 전제 조건이지. 우리는 인디언이 머리에 자신의 부족을 나타내는 깃털을 꽂고 있듯이 비뚤어짐을 몸에 달고 있어. 그리고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조용히 살고 있는 거야. 운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채소를 가꾸고 있어. 토마토, 가지, 오이, 수박, 딸기, 파, 양배추, 무. 그 밖에 여러 가지도. 웬만한 것은 다 가꾸고 있어. 온실도 사용하고 있고. 이곳 사람들은 채소 가꾸는 일에 아주 능숙하고 또 열심이야. 책을 읽는다든가 전문가를 초청한다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료는 어떤 것이 좋다든가 토질이 어떻다든가 그런 이야기만 할 때도 있어. 나도 채소 가꾸기를 아주 좋아하게 됐어. 갖가지 과일이며 야채가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흐뭇한 일이야. 와타나베는 수박을 재배해 본 적이 있어?
수박이란 건 마치 작은 동물처럼 무럭무럭 자라나.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싱싱한 채소며 과일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어. 고기며 생선도 물론 나오지만 여기 있으니 그런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차츰 줄어들어. 채소가 무척 싱싱하고 맛있기 때문이야. 밖에 나가 산나물이며 버섯을 딸 때도 있어. 그런 것에도 전문가가 있어서 생각해보면 온통 전문가야, 여기는. 이건 좋다, 저건 안 된다 가르쳐 주곤 해. 덕분에 나는 여기 와서 체중이 3kg이나 늘었어. 아주 적절한 체중이지. 이게 다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덕분이야. 그 밖의 시간에 우리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해.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 같은 건 없지만 그 대신 아주 좋은 도서실이 있고 레코드 라이브러리도 있어. 레코드 라이브러리에는 말러의 교향곡 전집에서부터 비틀즈까지 두루 갖춰 있어서 나는 늘 거기서 레코드를 빌려와 방에서 듣곤 해. 이 시설의 문제점이라면 한번 이곳에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지기 싫어지거나 혹은 무서워진다는 점이야. 우리는 이곳에 있는 한 평화롭고 평온한 마음이 돼. 자신의 비뚤어진 마음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고 자신이 회복되었다고 느끼게 되지. 하지만 바깥 세상이 과연 우리를 이곳에서처럼 수용해 줄지 어떨지 나로선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담당 의사는 내가 이제부터 차츰 외부 사람과 접촉을 갖기 시작해도 좋을 것이라고 해. 외부 사람이란 즉 정상적인 세계의 정상적인 사람이란 뜻인데 그런 말을 들어도 내게는 와타나베의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부모님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분들은 나로 인해 몹시 혼란을 겪고 있어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어쩐지 비참한 심정이 될 것 같기 때문이야. 더구나 나로서는 너에게 설명해야만 할 일이 몇 가지 있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회피하고 지나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야.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서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진 말아줘.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나는 나에 대한 네 호의를 느꼈으며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심정을 솔직하게 내게 전하고 있을 뿐이야. 아마도 지금의 나는 그런 호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만일 내가 너에게 한 말 중에 어떤 말이든 부담스럽게 느껴진 게 있다면 사과할게. 용서해줘.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불완전한 인간이야.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만약 너와 내가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상황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 내가 정상이고 너도 정상이고. 기저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만약은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아. 적어도 나는 공정하고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금의 나로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너에게 전하고 싶은 거야. 이곳 시설은 보통 병원과는 달라서 면회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워. 하루 전에만 미리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식사도 함께 할 수 있고 숙박시설도 있어. 네 사정이 허락될 때 한번 와줘.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게. 지도를 함께 보내. 긴 편지가 되어버려서 미안해.